네, 안녕하세요. 화공 중독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화학 공정 제어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 제어를 이해하기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실 교과서에 뭐 나와는 있지만 이렇게 막 뭐 MVD, SP, PV, CV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화학 공장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MV, D, SP, PV, CV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에는 없지만 좀 이런 약자들로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공정의 변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화학 공정은 보통 이 공정을 제어한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어떤 인풋에 어떠한 인풋이 들어와도 아웃풋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전단에 들어오는 피드의 순도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순도를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스펙이 되도록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정하게 어떠한 목표한 대로 제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정 제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질적인 관점에서 용어를 크게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쉽게 이해를 해보면 입력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화학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외부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이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외부 요인이냐 아니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냐에 따라서 MV와 외란으로 나뉘어지는데요. MV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에 써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변수가 MV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란 같은 경우 영어로는 이제 disturbance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외란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없는 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절은 할 수 없지만 공정의 아웃풋에는 영향을 주는 변수.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쉬운 예로는 이제 날씨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날이 추워지면은 이 탱크의 온도도 같이 떨어지겠죠. 막 예를 들어서 탱크가 있다고 했을 때 날 추워지면은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탱크 내부에 있는 안에 있는 액체의 온도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날씨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예로는 날씨,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은 증류탑의 피드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외란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피드 조성을 우리가 뭐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류탑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란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도 뭐 아무 기준 없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조절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절을 하는 변수들의 어떤 특정한 목표값,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화학 공장에서 MV라고 하면 대부분 밸브의 궤도를 의미해요. 결국은 밸브를 얼마나 열고 닫냐에 따라서 피드를 얼마나 넣을 것이냐, 뭐 아니면은 뭐 스팀 코일을 얼마나 스팀을 많이 넣어서 히팅을 더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히터의 경우에는 퓨얼, 그러니까 연료를 얼마나 더 넣어가지고 불을 더 뗄 것이냐, 그런 식으로 대부분은 밸브를 가지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절하는 밸브의 열린 정도가 결국은 MV가 되고, 이 MV를 얼마만큼 조절을 하겠다, 이 MV 값을에다가 우리가 목표 값을 잡아주는 그 값을 셋포인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공정이 변화되는 요인들이 공정을 거쳐서 나온 아웃풋을 우리가 출력 변수라고 합니다. 이런 출력 변수는 뭐 PV, CV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이 PV와 CV는 뭐 같은 의미지만 이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CV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PV도 굉장히 많은 값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탱크만 봤을 때 탱크에 뭐 피드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탱크에 뭐 리퀴드가 들어온다고 쳤을 때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PV라고 보시면 돼요. 뭐 탱크의 압력이 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탱크의 그 레벨이 변할 수도 있죠. 레벨이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공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우리가 PV라고 부른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PV들을 우리가 모두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관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값들 중에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탱크로 보면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탱크로 보면 탱크의 레벨이 가장 중요합니다. 탱크가 레벨이 뭐 이게 다 빠져가지고 0%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탱크가
이게 이제 점점 차고 있는데 계속 피드가 들어와서 탱크가 오버플로우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이제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관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PV 값들 중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로 한 그런 관리 대상을 CV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PV와 CV는 모두 다 공정에 대한 결과값인데 그 결과값들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 대상을 CV라고 부른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어 방식은 이제 단일 변수를 가지고 단일 아웃풋, 그러니까 단일 변수를 제어를 하나의 조작 변수로 하나의 결과값을 조절하는 제어계를 우리가 시소 제어계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인풋 값을 가지고 그냥 여러 개의 MV죠. 여러 개의 MV로 여러 개의 CV를 조절하는 이러한 제어를 우리가 미모 제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화학 공장에서는 이러한 시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여러 변수, 그러니까 여러 MV를 가지고 이제 여러 CV를 조절하는 이러한 미모 제어로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시소 제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예를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탱크에 히팅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반기가 있죠. 교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온도를 측정해서 셋 포인트와 비교를 한 다음에 오른쪽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네, 지금 이 제어계 같은 경우는 탱크에 있는 리퀴드의 온도를 측정해서 이 온도가 셋 포인트와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셋 포인트보다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컨트롤러에서 여기 밸브죠. 이 밸브를 더 열어서 스팀 양을 늘려가지고 온도를 올리는 그런 제어를 할 것이고, 반대로 온도가 셋 포인트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컨트롤러가 명령을 내려서 이 밸브를 잠가서 이 열량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제어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어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제 온도 하나의 온도 그러니까 싱글 인풋이죠. 이 온도라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풋을 가지고 하나의 아웃풋을 관리하는 이러한 제어를 우리가 시소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화학 공장에서 이 시소 제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스팀 밸브를 더 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온도가 떨어져서. 그러면 이 온도가 올라만 가고 끝이 날까요? 아니죠.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 얘가 이제 증발을 하게 될 겁니다. 얘가 이렇게 증발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의 레벨이 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 레벨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온도가 나는 이제 스팀의 온도, 그러니까 스팀을 늘려서 이제 이 온도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 레벨이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즉 나는 스팀 밸브만 건드렸는데 이러한 레벨이 빠지거나 하는 다른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공장에서는 이 한 가지로만 가지고 제어를 하지 않고 이제 여러 변수를 가지고 여러 인풋을 가지고 여러 개의 아웃풋을 조절하는 미모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소 제어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제어가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미모 제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수가 엉켜있는 그러한 제어이기 때문에 이게 단일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없고 행렬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트롤 기법을 우리가 이제 보통 DMC, 다이나믹 매트리스 컨트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본적인 강의를 끝내고 한번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미모 제어를 통해서 화학 공장에서는 제어를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제어를 했을 때 이 하나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는 스팀의 온도만 올렸을 뿐인데 레벨이 빠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들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화학 공장에서 미모 제어를 통해서 제어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직류탑의 제어 변수를 직접 보면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CV, MV, 외란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류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보면은, 네,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순도가 되겠죠. 그래서 탑 프로덕트, 그 다음에 바텀 프로덕트, 이쪽의 순도 조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레벨입니다. 이 드럼의 레벨. 그 다음에 칼럼 직류탑에 보면은 이제 바텀에 리퀴드가 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100%가 넘어버리면 여기 있는 드럼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할 거고, 이게 빵프로가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빵프로가 되면 대부분 우리가 리퀴드를 보내는 쪽에는 다 펌프가 설치가 돼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펌프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러한 펌프가 레벨이 빵프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빵프로가 되면 이게 리퀴드와 베이퍼가 같이 들어가면서 펌프의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펌프의 캐비테이션은 이제 베이퍼와 리퀴드 뭐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리퀴드가 뭐 리퀴드 그냥 펌프 내에서 베이퍼라이징이 돼서 베이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처럼 빵프로가 됐을 때는 베이퍼가 유입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펌프가 아작이 납니다. 네, 펌프의 기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벨 컨트롤 같은 부분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기서 당연히 압력도 직류탑에서 압력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서 거기까지는 일단 제외를 한번 하고 한번 보도록 하면 이 개에서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CV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뭘로 조절을 해야 될까? 즉 우리가 조절 변수를 뭘 가지고 이러한 CV들이 우리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값을 갖도록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제 리플럭스 플로우가 되겠죠. 이제 이쪽에 밸브 리플럭스 플로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텀의 조성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리보일링의 리보일링의 열량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보일링의 열량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밸브를 통해서 스팀량을 우리가 얼마나 더 넣어줄 것인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MV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스팀이 들어가는 쪽에 있는 밸브가 MV가 되겠고, 그 다음에 탑 프로덕트의 양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드럼의 레벨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탑 프로덕트의 쪽에 있는 밸브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칼럼 바텀의 레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에 있는 밸브 여기에 레벨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바텀 쪽에 있는 밸브를 또 우리가 만져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MV가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들 중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피드의 온도나 조성이 되겠죠. 온도나 조성. 피드의 온도와 조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응축기, 이 응축기의 쿨링워터 온도, 얘도 우리가 외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계절에 따라서 쿨링워터 온도, 당연히 여름에는 이제 조금 쿨링워터 온도가 겨울보다 기준을 봄 가을보다는 뜨거울 것이고,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봄 가을보다 차갑겠죠. 하지만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외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에 대기 온도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정유 공장의 콘덴싱 시스템은 이제 이쪽에 또 에어핀 쿨러라는 게 있어요. 에어핀 쿨러. 보통은 이제 에어핀 쿨러와 쿨링워터 열교환기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오버헤드 컨덴싱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대기 온도 또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피드포워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스팀의 압력, 얘도 마찬가지로 피드포워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팀의 압력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외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류탑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 피드의 양도 외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드량. 그래서 외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피드의 양을 또 추가를 해놓을게요. 여기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CV와 MV 그리고 외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 MV라는 것의 실체가 사실 우리가 이제 MV가 뭐라고 했죠? 얘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변수라고 했죠. 그런데 이 MV들이 되는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밸브들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밸브들. 그래서 우리가 밸브 결국은 그 전에 말씀드린 그 화학 공장에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의 실체는 대부분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차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드럼의 레벨이 찬다고 했을 때 드럼의 레벨이 차면은 이쪽에 있는 밸브를 더 열어서 레벨의 관리를 할 것이고 여기는 레벨이 줄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밸브의 궤도를 줄여서 이렇게 이제 레벨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벨을 관리하는 그 우리가 공정을 운전을 할 때 MV라고 하는 것들의 실체는 대부분 밸브의 궤도다. 밸브의 궤도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공정 제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정 제어계는 크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라서 사실 현재의 구성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뒤에서 이제 DCS를 좀 다루면서 DCS의 구성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DCS도 이거를 제대로 다루려면은 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정제어 강의만큼 이게 엄청 디테일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빼고 약간 DCS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고전적으로 공정 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보면은 한 7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 대상을 화학 공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번호로 다 기재를 해놨는데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보시면은 이제 탱크의 레벨과 그 다음에 온도를 관리하는 제어하는 그러한 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MV 예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에어핀 쿨러의 구조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에어핀 쿨러의 전체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이 시스템 전체가 이제 하나의 화학 공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 공정의 변화를 측정하는 그러한 변화를 측정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계측기기, 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계기는 말 그대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값을 그러니까 지금 입력 변수의 온도가 온도로 치면 입력 변수의 온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공정을 거쳐서 나온 스트림의 온도가 얼마인지 이러한 입력 변수들과 출력 변수들의 값을 측정하는 장치를 우리가 계기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2번과 3번 우리가 서머커플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서머커플을 온도를 측정하는 계기로 그냥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좀 계기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다루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강의가 끝나고 좀 시간이 되면은 한번 좀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2번과 2번 서머커플이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계기가 보통은 이제 인렛과 아웃렛 쪽에 여기 인렛과 아웃렛 쪽에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어의 측면에서 이제 이쪽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각 인렛 스트림과 아웃렛 스트림에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우리가 온도든 어떤 모든 이것도 좀 약간 계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측정하는 이 온도는 대부분 뭐 어떤 물리량이 어떤 것들의 변화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그 수은 온도계를 한번 예를 들면은 이 온도계가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함에 따라서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수은이 팽창함에 따라서 이 지시하는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변하는 것들이
얘가 이제 계기로 우리가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값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이 값을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변환기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화학 공장의 계기들은 그 전류 신호로 이 측정 값들을 전류 신호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전류 신호를 가지고 다시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값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변환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변환기가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머커플에 해당하는 이쪽에 이제 변환기와 그 온도 측정 계기와 변환기가 이렇게 세트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을 잴 때 이 재는 값 자체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측정하려고 하는 물질들이 물리적으로 변하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수치적으로 변환을 해서 수은 온도계를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얘가 이제 수은이 팽창을 하면서 온도 값이 변하는 걸 우리가 눈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금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변환기다. 뭐 실제로는 눈금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얘는 전류로 변환을 시키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 보이기 위해서 얘를 전기 신호나 아니면 공기압 신호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변환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환기에서 전류로 이 신호가 변경이 되었으면 이 신호를 보내줘야겠죠. 그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트랜스미션 라인, 전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화학 공장에는 이 전송선이 그 정션 박스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 정션 박스에서 모여서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데로 이송을 해가지고 얘를 실질적으로 제어기 역할을 하는 DCS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뒷장에서 DCS를 설명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전송선에서 이제 제어기로 신호를 보내야지 이제 얘가 현재 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셋포인트랑 그 값을 비교를 해서 얘가 온도를 조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어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호를 받고 자, 여기 있는 신호랑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셋포인트 여기 전송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측정한 값과 셋포인트를 비교를 해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어떤 동작을 할지, 밸브를 열지, 밸브를 닫을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밸브를 열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실제로 밸브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온도가 떨어졌을 때 얘를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 공장에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MV들이 다 밸브의 궤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절을 하는 이러한 밸브들이 우리가 최종 제어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을 할지 말아야 할지 컨트롤러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밸브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예로는 이러한 최종 제어 요소의 또 다른 예로는 모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모터 드라이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핀 쿨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은 팬 스피드를 높여서 이제 빨아들이는 공기량을 늘리는 거죠. 빨아들이는 공기량을 늘려서 여기에 있는 온도를 더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스피드가 늘면서 이제 공기량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터도 최종 제어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만약에 아웃렛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셋 포인트보다 아웃렛 온도가 우리가 아웃렛 온도가 셋 포인트보다 죄송합니다. 네, 아웃렛 온도가 셋 포인트보다 낮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기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터의 스피드를 줄여서, 그냥 이 회전 속도를 줄여서 여기 지나는 이 공기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컨트롤러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를 우리가 최종 제어 요소라고 부르고, 대부분 화학 공장에서는 이제 컨트롤 밸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에어핀 쿨러에 있는 설치된 모터, 얘도 이제 최종 제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측정한 값들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옛날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종이, 혹시 그 지진계 같은 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이제 막 이러한 변화를 이제 종이를 통해서,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초기에 이제 종이에 이 값들이 막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막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값들이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트렌드를 띄워줬어요.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뭐 최근에는 이것도 다 디지털화가 돼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러한 기록을 하는 장치들, 실시간으로 화학 공정의 PV 값이 어떤 값을 나타내고 있는지 히스토리를 보여